안녕하세요. 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2급 실기 모의고사 2의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본 작업 1번입니다. 총 배점은 5점이고 그냥 시험지를 보면서 그대로만 입력하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만 입력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배점은 5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총 5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2점, 총 배점은 10점입니다. 자, 1번입니다. A1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HY 헤드라인 M, 셀 스타일은 제목 1, 핵 높이는 30으로 지정하시오. 자, 먼저 A1부터 F1 영역부터 잡아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됩니다. 한 번 누르면 설정되고요. 다시 누르면 해제됩니다. 그런 다음 글꼴은 HY 헤드라인 M, 직접 글꼴에 써도 되고요. 마우스로 찾아가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셀 스타일은 제목 1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 안에 제목 1입니다. 마우스 올려두면 정확한 이름 뜨고요. 이름 확인하고 클릭. 마지막 핵 높이는 30으로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1행 위에서 행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올려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핵 높이 클릭하면 되고요. 지시사항처럼 30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끝납니다. 네, 방금 작업이 배점이 2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4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1, A12에서 A13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네, 병합 작업을 일일이 블록을 잡아서 4번 작업을 해도 맞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 사용하시면 조금 작업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범위인 A4에서 A6은 그냥 마우스로만 범위를 잡으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을 때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네, 한 번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A3에서 F3 영역은 글꼴색을 테마색, 파랑, 강조 1로 지정하고 굵은 기울인 꼴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범위부터 잡을게요. A3에서 F3 글꼴에 위에는 테마색이고요. 아래는 표준색입니다. 저희는 문제에서 봤더니 테마색에 파랑 강조 1을 클릭해야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두면 이름이 뜹니다. 정확하게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런 다음에 굵은 기울인 꼴입니다. 네, 굵게 한번 기울인 꼴 한번 클릭하면 되고요. 동일하게 배점은 2점입니다. 3번입니다. A1셀의 제목 앞과 뒤에 특수문자 별을 삽입하시오. 자, 그러면 A1셀 클릭하고 거의 대부분 미음에 있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튼 단축키가 참고로 탭이거든요. 직접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탭키를 누를 때마다 확대됐다가 축소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기호는 별이죠. 네, 색깔이 칠해져 있는 별이니까 클릭. 동일한 방법으로 뒤에도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을 삽입하면 됩니다. 배점은 2점입니다. 4번입니다.
F4에서 F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숫자 뒤에 원을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네, 한번 바로 할게요. 자, 먼저 지정된 범위 F4에서 F13 범위부터 잡고요.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 누르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 기본 형식은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는 천 단위 구분 기호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명령어 자체가 천 단위 구분 기호 찍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됐죠? 다시 한번 셀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점 뒤에 0을 하나만 쓰면 됩니다. 지금처럼 점 뒤에 0이 하나 있으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라는 뜻이고요. 점 뒤에 0이 두 개 있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점 뒤에 0을 하나만 쓰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저희는 숫자 뒤에 원이라는 문자가 붙어야 되죠. 네, 이럴 때는 그냥 원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도 되고요. 정석은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쓰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샵 콤마 샵샵 0이 있으니까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고 점 뒤에 0이 하나가 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원이 붙게 됩니다. 확인! 네, 배점은 2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A3에서 F13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정의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네, A3에서 F13 범위부터 잡고요.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면 끝납니다. 네, 작업이 끝났고요. 총 배점은 10점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3번인데 조건부 서식이 나왔네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만 서식을 정의하는 기능인데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4에서 G13 영역에서 업무 능력 점수가 의사소통 점수보다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이용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현재 2열에는 업무 능력이 점수가 나와 있고요. F열에는 의사소통 점수가 나와 있는데 업무 능력 점수가 의사소통 점수보다 이상인 행에만 글꼴색을 파란색으로 정의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일단은 범위부터 잡아야 되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행은 범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엑셀의 대부분의 기능은 범위를 잡을 때 표 전체 범위를 다 잡는데 조건부 서식만 제목행 빼고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문제에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범위 잡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가운데 있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클릭하고 바로 아래에다가 직접 수식을 입력해야 됩니다. 모든 수식은 는부터 써야 되고요. 자, 먼저 업무 능력 점수를 클릭해야 되는데 항상 클릭할 때는 블록 잡은 범위 안에서 맨 처음 나온 셀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사람의 업무 능력 점수를 클릭하고요. 클릭과 동시에 F4키를 2번 눌러서 열만 고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기호가 와야 되거든요. 기호는 이상이 와야 되고 클릭해야 할 셀은 이번에 의사소통 점수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까 동일하게 블록 잡은 안에서 맨 처음 나온 의사소통 점수를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과 동시에 F4키 2번. 네.
그래서 업무 능력 점수를 클릭하고 이상이라는 기호를 썼고요. 그 다음 의사소통 점수를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식 버튼을 눌러서 조건에 만족했을 때 지정된 서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 글꼴색을 표준색의 파랑이 돼야 되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입니다. 끝났습니다.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조건에 만족하는 행만 글꼴색 파랑의 굵게로 지정될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업무 능력이 의사소통보다 점수가 클 때 파란색의 굵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이거 잘못하신 분들은 수정하고자 할 때는 다시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가시면 돼요. 방금 내가 조건부 서식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상태를 클릭하고 규칙 편집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고자 하실 때는요. 여기 간단하게 범위 잡고 규칙 지우기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클릭하시면은 방금 내가 한 조건부 서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배점은 8점, 총 배점은 5문제니까 총 40점입니다. 1번입니다. 표 1에서 도시명별로 국내 관광객 수가 국내 관광객 수 중간값 이상이면 만족을, 그 외에는 공백을 만족도 평가에 표시하시오. 함수는 sum, average, if, median 중 선택하에 사용하시오. 일단은 함수부터 골라 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중간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median 사용하셔야 됩니다. median은 숫자들의 중간값을 반환하는 함수이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는 if를 사용하셔야 돼요. if는 조건이 참이라면 참값을, 조건이 거짓이라면 거짓값을 표시한 함수인데요. 일단 문제에서 도시명별로 국내 관광객 수가 국내 관광객 수 중간값 이상이면 끊어서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고요. 우린 조건이 참이라면 만족이라는 글자가 떠야 되죠. 이 만족은 참값. 조건이 거짓일 때 나와야 될 문구는 공백이죠. 공백은 거짓값이 됩니다. 즉 앞부분은 if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만족이라는 글자는 참값이 되고요. 공백은 거짓값이 됩니다. 참고로 sum하고 average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sum은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이고 average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홈에 클립보드부터 열어둘게요. 첫 번째 칼인 D3셀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커서 깜빡깜빡 거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풀게요. 자, 먼저 일단은 미디언으로 중간값부터 구해내야 됩니다. 는 미디언. 미디언은 숫자들의 중간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별도의 사용법은 없습니다. 넘버1, 넘버2라고 해서 그냥 범위들만 잡으시면 돼요. 범위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도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잡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만 잡으시면요. 미디언이 지정된 범위에서 중간값을 반환합니다. 가로 닫으면 끝. 아, 죄송해요. 여기서 범위는 잡자마자 F4키를 눌러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끌 거거든요. 그 채우기 핸들 끌었을 때 이 지정된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잡자마자 F4키 눌러서 고정해야 됩니다. 네, 제가 F4를 눌렀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범위는 움직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파란 색깔 범위의 중간값이 나왔습니다. 중간값은 301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도시명별로 국내 관광객 수가 국내 관광객 수 중간값 이상이면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네요. 도시명별이라는 뜻은 한 줄씩, 말 그대로 서울만, 부산만, 제주만 도시명별로 구하라는 뜻인데요.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컨트롤 X 잘라내기 할게요. 네, 클립보드에 보관이 됐고요. 일단은 첫 번째 도시는 서울이죠. 서울에 국내 관광객 수가 나와 있는 B3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호는 이상이다.
뭐보다 이상이냐면 우리 중간값 이상이죠? 중간값 저기 저희가 미리 구해놨고요. 클립보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네,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도시 국내 관광객 수가 도시명별 국내 관광객 수가 이상이다. 뭐보다 이상이다. 국내 관광객 수 중간값 이상이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칸들은 true가 나올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칸들은 false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true라고 나온 칸들은 만족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조건이 거짓일 때 나오는 false인 칸들은 공백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true, false가 나오게 한 다음에는 전체는 if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if를 이용해서 true라고 나온 칸들은 만족이라고 나오게 할 거고요. false라고 나온 칸들은 공백이 나오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 X 잘라낼게요. 여기 보관되어 있어요. 현재 전체는 if 가로 열고요. if는 조건이 참이라면은 참값을,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거짓값을 표시한 함수인데요. if 첫 번째 칸은 로지컬 텍스트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은 우리가 미리 구해놨죠? 여기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네. 콤마. 자, if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라고 해서 조건이 true라면, 참이라면 나와야 될 문구를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조건 true라면 나와야 될 값이 만족이죠.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if 세 번째 칸은 value if false라고 해서 조건이 거짓이라면 표시해야 될 값 지정하면 됩니다. 저희는 조건이 거짓이라면 공백이 나와야 되죠.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으면 됩니다. 첫 번째 칸은 조건이고요. 두 번째 칸은 참값, 세 번째 칸은 거짓값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요. true라고 나온 칸들은 만족으로 바뀔 거고요. false라고 나온 칸들은 공백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if가 나오면은 먼저 true랑 false부터 구해내고요. 그런 다음에 if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클립보드 내용을 지울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2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1등에서 2등은 우수, 3등에서 4등은 보통, 그 애든 공백으로 평가 결과에 표시하시오. 순위는 총점이 가장 높은 것이 1위이다. 이 말은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함수는 if랑 length.eq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주어진 함수를 모두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2등이면 우수. 순위가 1, 2등이다가 조건 1이고요. 우수는 참값 1입니다. 3, 4등이면 이건 조건 2고요. 보통은 참값 2입니다. 나머지는 공백이다. 이건 거짓값이고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아까 풀었던 문제보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랭크로 순위부터 구해야 됩니다. I3세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식을 쓸게요. 는 length.eq. length.eq는 지정된 숫자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지 말 그대로 순위를 구한 함수입니다.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칸은 넘버라고 해서 순위를 구할 대상 숫자를 클릭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사람, 즉 나연이의 총점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는 ref라고 해서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숫자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범위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도 되고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잡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죠. 범위는 잡자마자 F4키 눌러서 고정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세 번째 칸은 오더라고 해서 정렬 방법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크게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죠. 큰 점수가 1등이 되는 방법은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는 오름차순인데 문제에서 봤더니 큰 점수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인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0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생략해도 똑같습니다. 엔터키 누르시면요. 이 파란색이 빨간 색깔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가 나옵니다. 엔터 누르면은 나연이는 3등이네요.
성호가 1등이고요. 나연이는 3등이고 하늘이가 꼴등입니다. 일단은 순위부터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등하고 2등이라고 나온 칸은 우수라고 나오게 해야 되고요. 3등과 4등은 보통, 나머지 칸은 공백으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if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랭크점 EQ는 잘라낼게요. 컨트롤 X, 클립보드에 보관해 놓을 거고요. 이 상태로 if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if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참이라면 참값을, 조건이 거짓이라면 거짓값을 표시한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은 로지컬 텍스트 조건을 써야 됩니다. 조건은 순위가 1등, 2등이네요. 여기다가 먼저 순위, 여기 있죠? 랭크점 EQ. 이게 순위였고요. 순위가 1, 2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호는 이하가 들어가야 돼요. 이하이다. 얼마 이하이다? 2 이하. 즉 순위가 2 이하이면 1등, 2등 맞죠? 네, 이게 조건이 완성됐고요. 콤마. if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라고 해서 조건이 참일 때 true라면 나와야 될 값 지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1등과 2등이면 우수라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 표 안에 우수라고 쓸게요. 네,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가로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네, 그럼 일단은 1등과 2등은 우수라고 나올 거고요. 나머지 칸들은 폴스라고 나올 겁니다. 네, 맞죠? 1등과 2등.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게 3, 4등이면 보통, 나머지는 공백이죠. 네. 계속해서 해볼게요. 콤마. 기본 if문은 3칸밖에 못 채워요. 첫 번째 칸은 조건, 두 번째 칸은 참값, 세 번째 칸은 거짓값입니다. 만약 아까처럼 남은 값이 하나라면 바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틀렸죠. 저희는 1, 2등이면 우수, 나머지가 보통이 아니라 3, 4등은 보통, 그 애는 공백입니다. 이처럼 값이 두 개나 남았어요, 현재. 즉 보통이라는 값과 공백이란 값이 남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if 자체를 다시 여셔야 됩니다. 즉 값이 하나 남았으면 바로 쓰면 되고 값이 2개 이상이라면 if 자체를 다시 여셔야 돼요. 항상 함수 이름 쓰면은 가로 열어야 됩니다. 아, 여기 앞에 는은 하시면 안 돼요. 는은 한 번만 쓰셔야 돼요. 맨 앞에. 자, if 가로 열었더니 다시 한번 칸들이 생성됐죠. 네. 두 번째 조건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또 랭크를 갖고 올게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순위가 이하이다. 얼마이다? 4 이하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4 이하라고 하시면은 3등과 4등이 잡힙니다. 왜냐 앞에서 우리가 1, 2등일 때 값은 지정을 했기 때문에 4 이하는 3등과 4등만 잡힙니다. 방금 두 번째 조건을 썼고요. 콤마. 또 value if true를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때 나와야 될 값은 보통입니다.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 이제 값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럴 때는 나머지 값을 value if false에 넣으시면 됩니다.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와야 될 값은 공백입니다.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으면 돼요. 이게 공백이에요. 다소 좀 복잡한 수식입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다면, 즉 1등과 2등이라면 우수라고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다면, 즉 3등과 4등에 만족한다면 보통이 나오면 되고요. 아니라면 나머지 값은 공백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야 되는데 현재 if가 2개 있죠. 그래서 마지막 가로도 2번 닫으면 됩니다. 채우겠는데 끌게요. 네. 그럼 보신 것처럼 1등과 2등은 우수라고 나오고요. 3등과 4등은 보통, 나머지 칸은 공백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얼른 넘어갈게요. 네, 클립보드 또 지울게요. 3번 문제입니다. 표 3에서 대출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n이면서 대출 일수가 6 이상이면 연체, 그 외에는 정상을 반납 상태에 표시하시오. 전체는 if라고 보셔야 돼요.
대출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n이면서 대출일수가 6 이상이다까지 끊어서 이 앞부분은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연체는 참값, 정상은 거짓값이 됩니다. 또한 if 안에 조건이 보시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만 true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nd가 주어진 겁니다. and는 조건이 모두 참일 때 true 값을 표시하는 함수이고요. 참고로 or도 있어요. or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만 true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nd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대출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mid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mid는 텍스트에서 특정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문자 개수만큼 텍스트를 추출한 함수입니다. 네, 어렵죠? 일단은 mid를 사용해서 대출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쏙 빼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글자가 n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r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n이네요. 요거를 뽑아낼 거예요, 일단은. D15셀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여기다가 쓸게요. 는 함수 이름은 mid, mid입니다. 항상 함수 이름 쓰면은 가로 열어야 됩니다. mid 첫 번째 칸은 텍스트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의 대출 코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콤마. 두 번째는 스타트 num이라고 해서 시작 번호를 지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대출 코드에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뽑아낼 거죠.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콤마. 세 번째 칸은 num 케어즈라고 해서 뽑을 개수를 지정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대출 코드의 세 번째 글자 한 개만 뽑아낼 거니까 1이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15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하여 한 개가 뽑아집니다. 네, 맞게 나왔죠? 네. 자, 이 부분은 복잡하니까 컨트롤 X 잘라내기해서 클립보드에 보관할게요. 보관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AND로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를 먼저 구해낼게요. 전체는 AND. 함수 이름 쓰면 가로 여셔야 돼요. AND는 조건이 모두 참이라면 true 값, 참값을 바라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대출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n이면 네. 우리 대출 코드는 세 번째 글자 mid를 구해놨죠? 클릭할게요. mid로 구한 값이 즉 A15셀에서 세 번째부터 한 글자가 이것이 같다. 뭐랑 같으면 n과 같다라면 조건 1입니다. 조건 1, 콤마 조건 1을 써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대출일수가 이상이다. 얼마보다 이상이다? 6 이상이면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대출일수를 클릭하고요. 이상이다. 얼마 이상이다? 6 이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조건 1, 두 번째 칸은 조건 2입니다. 우리 조건 3이 없죠? 가로 닫고 엔터 누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참이라면 해당 칸은 true라고 나올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칸들은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우린 여기서 true라고 나온 칸들은 연체라고 나오게 할 거고요. false라고 나온 칸들은 정상으로 바꾸게 할 겁니다. 전체는 if입니다. 이런 식으로 if 문제가 나오면 true, false부터 먼저 구하신 다음에 마무리 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 X 잘라낼게요. 네,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죠? 네, 전체는 if 문입니다. if 첫 번째 칸은 로지컬 텍스트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은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거 사용할게요. 이 부분이 조건이 되고요. 콤마. 네. if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라고 해서 조건이 true라면 나와야 될 문구를 지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조건이 true라면 연체라고 나와야 되네요. 큰 따옴표 안에 연체라고 써야 됩니다. 콤마. if 세 번째 칸은 value if false라고 해서 조건이 거짓이라면 나와야 될 문구를 지정하셔야 돼요. 우린 조건이 거짓이라면 나와야 될 문구가 정상이었죠? 큰 따옴표 안에 정상. 가로 닫고 해서 if 첫 번째 칸은 조건이고요. if 두 번째 칸은 true 값.
if 세 번째 칸은 false 값 됐습니다. 엔터 누르면 true라고 나온 칸들은 연체라고 바뀌고요. false라고 나온 칸들은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true는 연체, false는 정상. 네, 끝났습니다. 얘도 복잡하네요. 지울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4번 표4에서 업무 성과와 협업 태도가 모두 60점 이상이면서 종합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A등급, 그 외에는 B등급을 평가 결과에 표시하시오. 동일하게 전체는 if문으로 보셔야 돼요. 업무 성과와 협업 태도가 모두 60점 이상이다. 이 조건 1이고요. 종합 점수가 50점 이상, 조건 2가 되고요. 사이에 이면서니까 AND가 주어진 겁니다. AND는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 true를 반환한 함수입니다. 무튼 이런 조건이 만족했을 때 나와야 될 true 값은 A등급이고요. false 값은 B등급입니다. 자, 끊어서 문제를 풀게요. 일단은 업무 성과와 협업 태도가 모두 6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 성과와 협업 태도가 60점 이상인 셀부터 구해낼게요. 이럴 때 사용할 함수가 countIf입니다. count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일단은 구해볼게요. 는 countIf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는 함수 이름 가로 여셔야 됩니다. countIf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업무 성과와 협업 태도 범위를 잡을게요. 콤마. 두 번째 칸은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데 countIf 함수는 조건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큰 따옴표 안에 쓰셔야 돼요. 앞으로 배우실 건데요. 함수 이름이 삐리리 if로 끝난 함수는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countIf, sumIf, averageIf처럼 삐리리 if로 끝나면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쓰셔야 됩니다. 항상 기호가 앞에 와야 되고요. 숫자가 뒤에 와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countIf가 파란 색깔 범위 안에서 60 이상인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일단 누를게요. 얘는 2라고 나왔으니까 두 개 다 60 이상이 맞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칸은 60 이상의 칸이 2개. 세 번째 칸도 60 이상의 칸이 2개. 그 다음 사람 60 이상의 칸이 하나죠. 네. 그 다음도 60 이상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도 60 이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금 countIf를 구했어요. 우리는 모두 60점 이상이라는 뜻은 칸이 2개이니까 이 값이 2라고 나오면 모두 60 이상이 맞죠? 칸 2개밖에 없으니까. 즉 여기서 나온 값이 2랑 같다면 업무 성과와 협업 태도가 모두 다 6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라고 나온 칸들은 true라고 나옵니다. 됐죠? 네,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는 또한 이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종합 점수도 50점 이상이어야 되죠. 방금 구한 게 조건 1입니다. 컨트롤 X 잘라내볼게요. 네. 전체 AND를 사용하셔야 돼요. AND는 두 조건이 모두 참이라면 참값을 true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countIf를 먼저 구해놨고요. 콤마 로지컬이 조건 2를 쓰셔야 돼요. 조건 2는 종합 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의 종합 점수를 클릭하고 기호는 이상이다. 얼마 이상이다? 50점 이상이다. 가로 닫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 1이 되고요. 이 부분은 조건 2가 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참이라면 true가 나올 거고요. 한 개라도 거짓이 있다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엔터 누를게요.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는 true라고 나오고요. 한 개라도 거짓이 있으면 false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린 여기서 true라고 나온 칸들은 A등급이라고 나오게 할 거고요. false라고 나온 칸들은 B등급으로 바꿀 겁니다. 전체는 if문입니다. 또 컨트롤 X 잘라낼게요. 바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함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쭉 푸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저처럼 끊어서 문제 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체는 if 가로 열고요. if 첫 번째 칸 로지컬 텍스트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이미 구해놨습니다. 콤마 if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 즉 true일 때 값을 지정해야 됩니다. 앞에 조건인 true라면 나와야 될 문구는 A 등급입니다.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요. 콤마 if 세 번째 칸은 value if false라고 해서 false일 때, 즉 거짓일 때 나와야 될 문구를 지정하셔야 되죠. 우린 조건이 거짓이라면 나와야 될 문구가 B 등급입니다. 가로 닫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참값, 이 부분은 거짓값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라면 A 등급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B 등급이 나옵니다. 엔터 누르고 채우기인데 끌게요. 채우기인데 끌면 true라고 나온 칸들은 A 등급으로 뿅 바뀔 거고요. false라고 나온 칸들은 B 등급으로 뿅 바뀔 겁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클립보드 내용은 또 지울게요. 5번 표 5에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제품의 점유율을 D35셀에 계산하시오. 이 문제는 한 칸만 구하면 됩니다. 즉 채우기를 끄는 문제가 아니라 한 칸만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F4를 안 눌러도 돼요. 즉 F4는 어떠한 값을 구한 다음에 채우기를 끌었을 때 범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누르는 키인데, 지금처럼 한 칸만 구하는 문제는 범위 잡아도 F4를 안 눌러도 됩니다. 또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율을 구하는 식은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제품의 수 나누기 전체 제품 수. 이처럼 문제를 식이 나왔을 때는 식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함수는 count if, count, max, min 함수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일단은 count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쓴 함수이고요. 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이고요. max는 최대값을 구할 때, min은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즉 이 문제 풀 때는 마지막 max랑 min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x 하시면 돼요. 즉 count if랑 count로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즉 앞부분에 매출액이 200 이상이다. 즉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전체 제품의 수를 셀 때는 count를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은 count if를 이용해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제품의 수가 몇 개인지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는 count if 함수 이름 쓰면은 가로 열어야 됩니다. count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은 조건의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범위는 매출액이 돼야 되네요. 네, 이 범위는 F4를 눌러도 되고 누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칸만 구할 거기 때문에 틀어질 범위가 없어요. 콤마. 두 번째 칸은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냥 쓰면 안 되죠. 삐리리 if로 끝난 함수는 조건을 무조건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됩니다. 항상 기호가 앞에, 숫자는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상이다, 200만 원. 이런 식으로 count if는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요. 또한 세 자리마다 콤마는 찍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수식에서는 숫자는 쭉 쓰셔야 돼요. 가로 닫으면 count if가 이 파란 색깔 범위 안에서 200만 원 이상인, 즉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해낼 겁니다. 엔터 눌렀더니 500이 나오네요. 지금 서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 뿐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원래 값은 5가 나오나 봐요. 즉 이 범위에서 200 이상은 5개입니다. 원상 복귀할게요. 방금 저희가 구한 거는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제품의 수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 X 잘라내기해서 클립보드에 보관해 둘게요. 그런 다음에 전체 제품의 수도 구해낼게요. 전체 제품의 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네요. 8이 나오면 답이에요. 이럴 때 쓰는 함수가 count입니다.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가로 열고 사용법은 없습니다. 범위만 잘 잡으시면 돼요. 단 카운트는 숫자밖에 못 셉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범위 잡으시면 카운트는 문자는 못 세요. 그래서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지만 대신 숫자가 들어있는 칸만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숫자가 들어있는 칸이 총 8칸이죠? 8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원래는. 네, 원래는 카운트로 구하시는 게 8이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이것도 잘라낼게요. 컨트롤 X 지우고 이제 식대로 할게요. 는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제품의 수는 저희 카운트 if로 미리 구해놨고요. 기호는 나누기. 전체 제품의 수도 카운트로 구해놨죠? 네, 엔터 누르면 끝났습니다. 어려웠죠? 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분석 작업입니다. 총 배점은 각 문제당 10점이고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네요.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쇼핑몰 월별 판매 현황 표에 지역은 필터로, 제조일자는 행으로, 카테고리는 열로 처리하고 각 영역에는 매출액의 합계와 단가의 평균이 계산되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19셀에 시작하게 하시오. 네,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일단은 표 전체 범위 잡으면 되고요. 삽입이라는 탭에 왼쪽 끝에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누르면 됩니다. 원본표 범위는 저희가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잘못 잡고 들어오신 분들은 수정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피벗 테이블 위치가 동일 시트 A19셀에 시작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기존 워크시트의 체크. 위치에 커서 깜빡깜빡 거린 상태에서 A19셀을 클릭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건 닫을게요. 리본 메뉴는. 네.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표시되고요. 화면을 좀 크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더블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연결해서 할게요. 아, 이 부분이 보여야 되는구나. 네, 배치 좀 할게요. 피벗 테이블 안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고요. 다른 데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여기 안에 클릭하면 다시 표시되고요. 네. 자, 먼저 지역은 필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지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필터로 갔다가 놓으시면 돼요. 끌어다가 놓으면요, 쏙 들어가고요. 혹시 잘못 갖다 놓으신 분들은 다시 밖으로 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네. 다시요. 지역을 필터로 가지고 오고 제조일자는 행. 제조일자는 행. 네, 순간 뭐가 생겼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카테고리는 열. 값에다가는 이 값이죠. 2개 가지고 와야 돼요. 매출액의 합계와 단가의 평균. 매출액의 합계. 기본값이 합계예요. 두 번째는 단가도 가지고 와야 되네요. 단가도 가지고 올게요. 그런데 기본이 합계죠. 우리는 단가는 평균이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단가 옆에 버튼 누르고요. 맨 아래에는 값 필드 설정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단가를 평균으로 바꾸면 됩니다. 확인.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좀 숨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X에 닫아도 됩니다.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은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필드 목록 표시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예,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숨겨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빈 셀에는 별표 기호 하나를 나오게 하래요. 여기 빈 셀들 있죠? 여기다가 별표 기호 하나 나오게 할 거고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지금 여기도 합계가 있고 여기도 합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에서 두 번째에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빈 셀 표시에 별표가 지금 하나죠? 여기 하나 할게요. 한 개 하라고 나오면 한 개 하시면 되고요. 간혹 세 개 하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세 개 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게 하시오. 이럴 때는 두 번째 요약 및 필터 탭 가시면 됩니다. 기본값이 행의 총합계 표시와 열 총합계 표시가 모두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즉 얘가 원하는 것은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뭔가가 사라질 겁니다. 여기 게 사라졌죠? 이게 행 총합계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조일자는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하시오. 여기가 제조일자였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 행으로 보냈던 게 제조일자였거든요. 여기를 월 단위로 그룹하시오. 이럴 때는 제조일자 내용 아무거나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일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월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연 단위로 묶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건 월 단위로 묶어야 되죠. 월만 선택돼 있으시면 돼요. 한 번 누르면 설정되고요. 또 누르면 해제됩니다. 그래서 월만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됩니다. 네. 월별로 날짜가 그룹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 디자인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른 데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야지만 생기는 메뉴입니다. 그 안에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 있죠? 의 개요 형식 클릭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 클릭하시면 돼요. 개요 형식 나오면은 개요 형식 클릭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형식도 나오거든요. 그럴 땐 테이블 형식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개요 형식. 모양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입니다.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정의하시오. 우리 아까 문제에서 값에다가 매출액도 가지고 갔었고 단가도 가지고 갔었죠. 이 두 개를 모두 천 단위 구분기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세 자리마다 콤마 찍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두 개 갖다 끌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매출액 부분이네요. 예, 매출액 부분. 여기가 값 영역입니다. 아무데나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상처럼 값 필드 설정 여기 있네요. 현재 매출액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액이 표시 형식의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숫자 똑같이 찾아가시면 돼요.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여기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힙니다. 됐죠? 네. 단가도 하셔야 돼요. 값 영역에 단가 클릭하고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 그럼 단가도 천 단위 구분기호 즉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힙니다. 확인 끝났습니다. 방금 한 게 10점짜리입니다. 네,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목표값 찾기가 나왔네요. 목표값 찾기는 수식의 결과값이 특정 값이 되도록 입력값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문제를 살펴보면 예금 고객 만기 수령 내역표에서 박도윤의 만기 지급액, 즉 이 5셀이 900만 원이 되려면 납입기간 D5셀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자, 원래 박도윤의 만기 지급액, 즉 2호 셀의 값은 원래는 793만 6천 원이었는데 우리는 이 값이 900만 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만기 지급액 2호 셀이 900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납입 기간이, 즉 DO 셀이 몇 개월이 되면은 900이 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본 값은 도윤의 납입 기간이 24개월이고요. 24개월일 때 만기 지급액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납입 기간이 바뀜으로써 만기 지급액이 900이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집어 넣기만 하시면 돼요. 커서를 아무 데나 둔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채우기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칸은 수식 셀이라고 해서 결과값이 표시되는 셀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만기 지급액, 즉 2호 셀이 결과값이 되기 때문에 2호 셀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찾는 값이라고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쓰시면 돼요. 우리는 이 5셀의 값이 900이 되길 원하죠. 900만 원. 네. 마지막은 값을 바꿀 셀이라고 해서 목표 값을 만들기 위해 엑셀에 자동으로 값을 조정할 셀을 지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DO 셀이 바뀌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만기 지급액 이 5셀이 9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DO 셀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순서대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지정만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바뀝니다. 원래는 24개월일 때 793만 6천 원이었어요. 확인 누르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기간이 27로 바뀌면 된대요. 만기 기간이 27이 되면은 만기 지급액 900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끝! 원상 복귀할게요. 색깔은. 같은 시점인데 훨씬 쉽죠? 네. 이번에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고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 2사에서 2구셀 영역에 학생별 국어와 수학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추는 동일 시트 B12에서 B13 영역에 생성하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버튼부터 그려야 됩니다. 버튼을 그릴 위치는 B12에서 B13이네요. 여기다가 그려야 되나 봐요. 네. 그러면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입니다. 항상 버튼을 그릴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셀에 맞게 버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 띄고 Alt키 띄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지정하라고 나와 있었고요. 확인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기록 누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확인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은 녹화됩니다. 지시사항에 있는 작업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학생별 국어와 수학의 평균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2사셀 클릭,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학생별이니까 사람별로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서준이의 국어와 수학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F4 누르시면 안 됩니다. F4 누르시면은 이 범위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별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범위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4 누르지 마시고 가로 닫고 엔터. 끝났습니다. 블록 풀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클릭하면 끝납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중지 버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버튼이에요.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네.
사람별로 보시면은 파란 색깔 범위가 내려가면서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항상 텍스트는 기록을 끝낸 다음에 쓰셔야 돼요. 기록 중에는 이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글자는 평균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평균이 구해집니다. 잘 됐죠? 지우고 눌러보면 돼요. 두 번째 작업입니다. 복잡한 작업은 나오지 않아요. 매크로를 할 수 있는지만 점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밖에 안 나옵니다. 2번 A3에서 E3 영역에 셀 스타일, 주황, 강조색 2를 정의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사각형에,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동일 시트 D12에서 D13에 생성하고 텍스트는 셀 스타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셀 스타일 매크로가 생성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먼저 버튼부터 그려야 됩니다. 버튼 그릴 위치는 D12에서 D13 여기네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마우스 올려두면 이름 뜹니다. 자, 항상 도형 그릴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셀에 맞게 도형을 그릴 수 있고요. 마우스 띄고 Alt 키 띄면 됩니다. 앞에 있던 단추는 매크로 전용 버튼이니까 그리자마자 바로 매크로가 실행되는 거고요. 도형은 우리가 매크로를 시작해야 됩니다.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기록이고요. 확인 누르면 안 됩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확인. 지금부터 하는 모든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은 녹화됩니다. 작업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업은 A3에서 E3 셀 범위에 셀 스타일 주황 강조색 2니까 홈 탭에 있어요. 지금 있는 홈 탭에 셀 스타일에 주황 강조색 2입니다. 네, 마우스 올려두면 이름 뜨죠. 정확하게 이름 뜨면 확인하시고 클릭. 블록 풀고 기록 중지.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름 바꾸셔야 돼요.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이름은 셀 스타일입니다. 요즘은 매크로 이름하고 텍스트 이름이 같게 나와서 동일한 이름이므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옛날에는요 이름이 다른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 텍스트 이름은 셀 스타일이고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옛날 문제는. 그래서 원래는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이 뭔지 텍스트 이름이 뭔지 다르다면 다른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번엔 차트 작업입니다. 마지막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 2점, 총 배점은 10점입니다. 다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합계 계열과 제킷 요소가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원래는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죠. 원본 범위가 다 잡혀 있었는데 합계라는 계열과 재킷이라는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네, 범위 수정할게요. 그러면 차트 영역에서 그러니까 바깥쪽은 차트 영역이고 안쪽은 그림 영역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합계 계열 삭제해야 되죠. 여기 있습니다. 합계 누르고 제거. 그런 다음에 우리 재킷 요소도 삭제해야 되죠. 오른쪽에는 제거 버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전환해서 왼쪽에 왔죠.
그러면 재킷 클릭하고 제거. 다시 한번 행렬 전환 눌러서 원상 복귀하고 확인 누르시면 끝납니다. 배점은 2점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수정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판매 단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지정하시오. 그러면 판매 단가는 회색깔이래요. 자, 이럴 때는 판매 단가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 두 번 클릭하면 이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신 다음에 판매 단가 계열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보조축 체크해야 됩니다. 확인. 됐습니다. 3번입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그러면 그림이 있어야 되네요. 네, 요거 이번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차트를 클릭하면 플러스 버튼이 생깁니다. 요 플러스 버튼 이용해서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죠. 우린 차트 제목을 추가해야 됩니다. 기본 위치 값이 차트 위에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지우고 쓰면 됩니다. 제품, 거래, 현황, 끝! 2점입니다. 4번 계열 겹치기를 30%, 간격 너비는 120%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이런 걸 계열이라 부르죠. 계열 아무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열 겹치기는 30%, 간격 너비는 120% 됐습니다. 닫을게요. 마지막 5번입니다. 그림 영역에는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를 적용하고 차트 영역에는 단색 채우기 테마색 파랑 강조 5 80% 이게 이름입니다. 더 밝게를 지정하시오. 안쪽은 그림 영역, 바깥쪽은 차트 영역입니다. 먼저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 그럼 잠시만요. 서식에 다른 데 클릭하면 안 생깁니다. 차트를 클릭해야지만 생깁니다. 그림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사를 찾아야 됩니다.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사 클릭. 이번엔 차트 영역을 클릭해야 돼요. 차트 영역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 영역은 단색 채우기의 테마색 파랑 강조 5 여기서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도 됩니다. 채우기. 네. 그래서 문제에서 단색 채우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라데이션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림 또는 질감, 패턴 채우기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단색 채우기에 테마색 파랑 강조 5 80% 파랑 강조 80% 더 밝게 요거네요. 여기 클릭. 여기서 해도 되고요. 단색은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예요. 네. 테마색에 파랑 강조 5 80% 더 밝게.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과 동일해졌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2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